여러분,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습니다. 6.2%나 상승했어요. 10월 소비자 물가가요. 1990년 12월 이후에 1990년입니다. 3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. 이 상승폭은요, 시장의 전망치 5.9%보다가 0.3%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. 이 정도면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터졌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. 일반적으로 물가 목표치는 2%입니다. 2%. 2% 물가가 오르는 것은요, 쉽게 말하면 소비자에게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, 기업에게는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서 좋고, 그래서 적정 물가 목표치가 2%라고 이야기해요. 그런데 지금 6.2%까지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, 이게 적정 물가의 목표치의 3배입니다. 3배. 3배라는 것은 결국은요,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초인플레이션이 터졌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. 이게 말입니다, 여러분. 예상을 했던 것보다가 지금 훨씬 높게 지금 증가되는 것을 보면서 시장은요, 초긴장 분위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6.2%는 그만큼 말입니다. 시장에 주는 신호가 강해요.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가는요, 5월부터 5%가 계속 넘었습니다. 그러면서 6월, 7월, 8월, 9월을 거치면서 5.3%에서 5.4%를 계속 기록을 했거든요. 이게 6월에 6.2%가 됐다는 겁니다. 6월에. 그래서 긴장하는 거예요.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긴장하는 분위기예요. 9월에 대비해서 말입니다. 9월에 대비해서, 이게 전년도 대비가 아니라 9월에 대비해서는 0.9%가 지금 올랐습니다. 지난 6월에 0.9% 오른 이후로 지금 가장 큰 폭이거든요. 결국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요, 시장이 뭔가 불안하다, 특히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. 굉장히 크다.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바로 이 공급 측의 불안입니다. 소비자 측의 불안, 이것은요, 경기를 활성화시켜주면 이 불안은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쉽게 말하면 소비의 주체인 가계에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공급 측의 불안은요, 악성 인플레이션이에요. 악성. 사실 물류 대란 때문에 지금 난리죠. 전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한다면서 미중이 지금 엄청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. 여기에다가 나 일 안 할래, 실업급여 받고 살래,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돈 더 줄 테니까 와라.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. 그것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. 결국은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.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간 것은요,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고, 그 위기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더 두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문제는 여러분, 여기에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. 제가 초인플레이션이 터졌다 하고, 여러분 보시다시피 물음표가 없어졌습니다. 물음표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터졌다는 이야기예요. 더 큰 문제는요, 지금 이 지표를 보면 깜짝 놀라요.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3.5%입니다. 그야말로 거대 인플레이션의 조짐이죠. 1970년대 시기에
오일 쇼크가 났을 때 그때 물가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말입니다. 13.5%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는요.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다 수입을 합니다.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수입 물가도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. 수입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, 여러분? 예, 당장은 아니지만 한 달이나 두 달에 걸쳐서 이게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소비자 물가로.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지금 10월보다 11월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지금까지 시장에서 예측치는 5.2에서 5.3 정도로 생각했는데 6.2%가 나오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. 게다가 말입니다.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높아요. 예, 8.6% 올랐습니다. 8.6%.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13.5% 오르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8.6% 오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? 소비자 물가 11월은. 11월은 자칫 잘못하면요.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. 더 커질 수도. 생산자 물가는요.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미국에 그 다음 달에 반영되지는 않겠죠. 수입하는 시간이 걸리니까요. 통관 절차도 있으니까요. 그렇지만 한 달은 아니지만 두 달 후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전이가 될 수 있는 거고요. 미국의 생산자 물가 8.6%는 그 다음 달에 전이가 됩니다. 전이가 돼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가는 최악의 악수가 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요. 예, 인플레이션 터졌다. 뭐 인플레이션 위기다. 예, 인플레이션 때문에 폭망한다.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그것도 초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까요? 사실 소비자 물가 6.2%는 충격적이에요.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 정도로 오른다면요. 결국은 테이퍼링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.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. 지금 현재 경제 전문가들은요. 미국의 금리 인상을 6월까지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내세우고 있거든. 6월까지. 심지어는요. 6월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까지 내놓습니다. 실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62.26%가 6월에 올려야 된다. 7월에 올려야 된다는 72.35%입니다. 그리고 2023년 2월에 올려야 된다는 사람은 96.36%고요.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. 6월에 가장 먼저 올리는 시점은 6월이 아닐까.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 이거는요. 우리에게는요. 치명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우리에게 치명상을 줄 수도 있어요. 우리는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. 위드 코로나를 너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바닥 경제가 지금 회복되지가 않아요. 떠나간 고객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바닥 경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금리 인상이 되고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미국이 더 빨라져서 우리에게 더 충격을 줄까 솔직히 좀 두려운 거죠. 결국 말입니다. 초인플레이션이 된다. 이 말은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다. 이 말이 되잖아요. 실제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영향을.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우산업지수가 0.66% 하락했습니다. 예, 240.04가 하락해서 36,079.94로 마감했어요.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. 영향을 받았다. 아직까지는 다우산업지수나 혹은 나스닥이 예, 인프라 투자가 1조 달러 1,400조? 1,200조인가요? 1,200조?
1200조가 좀 넘는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또 푼다는 이야기니까 좋아지는 듯 보였습니다.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떨어졌습니다. 결국은.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다가 연일 경신하다가 1.66%가 빠졌어요. 263.83포인트가 내렸고요. 15,622.71로 마감했습니다. 결국 말입니다. 지금 미국의 어떤 초인플레이션 상황, 이것은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. 테이퍼링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까 봐요. 지금 우리는요 진정한 소비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. 저는 진정한 소비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,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. 정부가 돈 뿌려서 소비 쿠폰도 뿌리고 재난지원금도 뿌리고 추가 경정 예산 짜서 계속 뿌리기 때문에 소비가 좋아지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게가 지금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소득이 떨어졌기 때문에. 그런데 금리 인상이 만약에 빨라지면, 미국이 빨라지면 우리도 빨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다 도망갈 거니까요.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도 말입니다. 지금 미국은요 어떤 식이든 뭔가 변해갈 겁니다. 변해갈 거예요. 테이퍼링이 한 달에 지금 150억 달러씩 줄여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계속 채권을 매입해 오다가 이제는 150억 달러씩 줄여가면서 그죠? 간다고 했거든요.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. 저는 그런 게 결국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여러분, 시장은요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.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고요. 또 인플레이션의 상황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우리 시장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아마 점점 커질 거로 예상됩니다. 그만큼 원자재가 많이 오른 데다가 또 요소수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합치면 우리 경제가 작은 타격들, 큰 타격들 동시에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닌가, 그렇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.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,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. 그것만이 우리 경제가 그나마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